네, 이번 순서는 탐나는 제주가 지난주부터 선보이고 있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꼼꼼한 언론 모니터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 뉴스 톱파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너의 길라잡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문의 얼굴이죠. 일면의 사진 소개부터 조금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면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지난 6일자 뉴제주일보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막을 내렸죠. 제59회 탐라문화제를 준비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콘서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차량용 방역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처럼 익숙한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사진 두 장을 골라봤습니다. 7일자 제주일보 사진은요. 구이로 먹어도 맛있고 국으로도 훌륭한 제주의 대표 생선 옥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시 한림항에서 옥돔을 말리는 장면이 카메라 앵글에 담겼는데요. 네. 이 가을볕과 바닷바람 그리고 시간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의 입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을의 풍경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을거지 아니겠습니까? 8일자 제민일보 제주의 유일한 논농사 지역인 한온 분화구의 풍성한 가을거지 장면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요, 이 짭조름한 뭔가 바다 냄새가 조금 올라오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또 별이삭이 물결치는 모습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로 사실 모든 게 바뀌었지만 어김없이 또 계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은 또 계속되고 또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네,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주 동안 주목할 만한 뉴스를 또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9일이었죠. 바로 574돌 한글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언론이 이제 다양한 한글날 관련 기획 보도를 소개를 하는데요. 네. 특히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이런 걸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올해는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언택트, 드라이브스루처럼 유독 정체 모를 외래어가 많이 범람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이런 단어들을 여과 없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언론은 특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사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선보인 가을 제주 웰니스 관광 15선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글에서부터 뭐 한자어, 영어, 숫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니스가 도대체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참사리의 영어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웰빙. 네. 그리고 행복과 건강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와 피트니스를 합친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뭐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말이 있는 거를 이렇게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영어식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이상했지만 언론이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해야만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런 형상이 조금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참고로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코로나19 순화 언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언택트는 비대면, 비마른 침방울,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이동형 진료, 그리고 코로나 블루 겪는 분들 많으신데 코로나 우울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고를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글날 기획 기사를 좀 한번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찾은 것이 지금 이제 보시는 기사입니다. 지난 8일자 뉴제주일보인데요. 네. 지난 2017년부터 이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에 국어 책임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쉽게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직원들에게 이제 한글 교육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과장급 행정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뭐 로케이션 유치 지원, 아트 플랫폼, 레지던스처럼 외국어 표기가 난무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전문가 채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한글의 보존 못지않게 제주인의 이 삶과 문화가 담겨 있는 제주어도 네. 사실은 전승을 위해서 조금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도 우리말이지만 특히 제주어 소멸 위기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KBS 제주가 그나마 이제 제주어 관련 보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일 7시 오늘 제주에서요. 제주어 전문가인 김순자 제주학 연구센터장을 초청해서 제주어 보존 현황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대담을 진행을 했고요. 제주어를 활용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시도에 대한 리포트를 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한글 사용과 제주어 보존 전승에 조금 지역 언론이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부터도 조금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려고 더 많이 이미 노력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제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네. 이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저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감 스타를 꿈꾸면서 1년 동안 준비한 각종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그 문제점, 허술한 행정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도내 일간지를 기준으로 하루 한 10개 정도 가까운 국감 기사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의원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너무 맹신한 결과 정확하지 않은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보도 자료는 이 의원실에서 많이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떤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네, 내용이었어요? 지난 5년 동안요, 제주의 가뭄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난주 제주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사의 출발점을 확인해 보니 바로 서귀포시 지역구인 위성군 국회의원실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네. 제주 가뭄 피해 전국 최고 불구 관련 예산 최저라는 제목입니다. 네. 간단한 기사 내용,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5년 전국 가뭄 피해 면적 7만 5천 헥타르 가운데 제주가 무려 2만 1천 헥타르 정도로 3분의 1가량에 달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4.6%에 불과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내용만 들어보면은 제주 가뭄 피해가 꽤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내용이 조금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네, 5년 동안 가뭄 피해 면적 3분의 1이 제주라면요. 제주는 네. 정말 재난 위기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야죠. 예. 자, 그런데 이 피해 면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주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피해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맥락이 무시됐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논마름 현상처럼 피해가 극심해서 수확이 사실상 어려운 면적이 합산된 반면에 제주는 단순 시듬 현상이 관측된 면적까지 피해 면적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산 역시 농업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자, 다른 지역의 논농사인 경우에는요, 뭐 저수지 조성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지만 관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주의 밭농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통계에 나온 숫자만 주목하다 보니까 정작 실제 모습이라든가 현상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면적과 예산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가지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언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에 대한 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다고요? 사실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 언론이라면 단편적인 조명 대신에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향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도내 언론들이요, 외국인 선원 고용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의 소식을 전하면서
불법 브로커 때문에 이탈이 빈번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쏟아냈습니다. 네.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이탈을 촉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마치 불법 브로커가 그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폭행 그리고 불안전한 작업 환경 등 해마다 인권 침해 사례로 많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네. 좀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사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편파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다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이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도 꼼꼼한 분석으로 기사의 맥락과 논점 잘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탐나는 제주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제주의 핫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4년째 표류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놓고 지난 12일 열린 도민 설명회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탐나는 제주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